제가 수강하시는 분들께 파일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 적은 있다고 답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직 파일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아서 그렇지,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파일은 항상 마주치게 되고 그 파일을 다루거나 새로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가령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다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운받는 대상이 곧 파일이며 이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가 곧 다운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운을 하나 받았다는 사실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내 컴퓨터, 보통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게 됩니다만, 이렇게 내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도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 본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파일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전화기로 찍은 사진들은 갤러리라는 앱에서 볼 수 있으며,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전화기 내의 DCIM이라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인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상록수 컴퓨터 교실에서는 스마트폰 강의를 겸하기도 하는데, 사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스마트폰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많은 사진들을 찍지만 대부분 전화기 저장 용량이 꽉 찰 때까지 쓰시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전화기에 담지 못해 답답해하는 경우, 그보다 더한 경우는 전화기 고장으로 인해 안에 있는 사진이나 파일 등을 미처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전화기의 사진들을 컴퓨터에 옮겨서 전화기 용량을 비우거나 안전하게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요령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 중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진들을 옮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는 USB 케이블을 이용한 방법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USB 케이블은 보통 충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파일을 전송할 때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화기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연결 옵션에서 미디어 디바이스에 마크를 하세요. 표를 하시고, 컴퓨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면은 컴퓨터를 신뢰한다는 데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또 디바이스 데이터의 접근을 허용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면은
자, 접근을 허용을 하겠다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전화기의 폴더 및 파일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DCIM 폴더, 이 DCIM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그래서 DCIM인데요. DC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를 열면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들을 내 컴퓨터의 사진 또는 영어로 픽처가 되겠죠. 픽처 폴더로 옮기면 됩니다. 이 옮기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사진 위에서 지난번에 배우셨죠? 그 사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메뉴가 나오면 복사를 선택하고 이를 내 컴퓨터의 사진 폴더에 붙여넣기. 두 번째, 사진 위에서 마우스 드래그 기능으로 이동시켜서 화면 이동하는 거 배우셨죠? 그래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시켜서 직접 사진 폴더에 집어넣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이 아니고 한 장 한 장씩이 아니고 여러 장을 동시에 옮기고자 할 때는 사진 하나하나를 일일이 옮기는 것보다 여러 장을 동시에 하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영역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 지정 방법으로는 첫 번째, 마우스로 첫 번째 사진부터 끝에 있는 사진까지 드래그하기. 단 이때 사진이 닿으면 안 됩니다. 사진 바깥 영역에서부터 드래그해서 끝나는 사진의 또 바깥 부분 끝까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진을 닿지 않아야 되면, 사진을 닿게 되면 잘못하면 그 사진 자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진 영역을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 밖에서부터 영역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전체를 지정을 할 때는 그 화면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어의 A, 이 A는 영어의 모든 것, all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A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우스 기능 중에서 이제 드래그 기능을 아시죠?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 기능 대신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에 있는 사진을 또 클릭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진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사한 방법인데 그 사이에는 모든 사진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건너뛰어서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진들만 건너뛰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해당되는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지정하면은 건너뛰기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여러가지 방법들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컴퓨터 왕초보가 아니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일 탐색기를 열어놓은 화면입니다. 제가 지금 제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은 이 미디어 파일을 접속을 허용하겠냐든지, 또는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신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신뢰나
허용하는 과정을 다 오케이를 해 놓으시고 연결을 하면은 내 PC 안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이 아이폰을 눌러 볼까요? 그러면은 총 29.8기가 중에서 다 쓰고 2.41GB 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지금 빨갛게 돼 있죠. 이거 빨갛게 돼서 조금밖에 사용 용량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을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줄이기도 할 겸 이 안에 있는 실제 사진을 제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클릭을 하면은요, 인터널 스토리지 내부 저장소가 표시가 되겠죠. 누르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DCIM 폴더가 보여집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의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제 전화기로 찍은 사진들을 볼 수 있는 폴더가 DCIM 폴더입니다. 이 DCIM 폴더를 열면은 날짜별로 또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하나를 눌러볼까요? 여러 사진, 동영상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도 좋고 사진도 좋고 원하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에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옮기는 방법을 제가 하나를 먼저 옮겨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 사진이 있어요. 이 이미지를 하나를 이 동영상인가 보면 동영상이든 사진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이 복사와 잘라내기가 있습니다. 잘라내기는 완전히 이 화면, 그러니까 이 아이폰 폴더, DCIM 폴더 안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요. 복사하면은 이 전화기에도 남겨놓고 그대로 내 컴퓨터도 또 따로 옮겨서 하나를 추가해서 저장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는데, 이 잘라내기와 복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냥 복사를 제가 한번 할게요. 저는 이 사진을 제 전화기에 좀 놔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지는 않고 복사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되는 사진이나 해당되는 동영상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복사 그래 놓고 제 사진 폴더로 가겠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서요,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로서 붙여 놓으면은 제가 지금 복사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이게 이제 좀 동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사진 같으면 바로바로 됩니다. 그냥 사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취소하고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시 아이폰의 DCIM 폴더로 가서 사진이 있는 폴더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JPEG이라고 써놓은 것들은 전부 사진입니다. 자, 어떤 사진을 옮겨 볼까요? 우리 강아지 사진인가 본데 강아지 사진을 제가 옮기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옮기려고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복사, 그렇게 해서 내 사진 폴더에 가서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로 붙여넣기, 바로 사진이 들어오죠. 자, 하나를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요. 자, DCIM 폴더를 놓고 이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 사진을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드래그를 하는 요령은 마우스를 띄지 말고 바닥에 닿은 상태로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사진 폴더에 가서 사진 폴더에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사진 폴더에 자, 지금같이 사진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사진을 여러 장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강아지 들어가 있는 사진만 제가 골라 보겠습니다. 한 장. 전부 다 지정을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화면에서
컨트롤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르면서 알파벳 A를 누르면 이렇게 다 지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전부가 다 지정이 됐습니다. 전부로 옮길 때는 이렇게 컨트롤 A. 그렇게 되면 전화기에 DCIM 폴더에 이 작은 폴더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전부 지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전체가 다 461장이라고 나오죠. 보이시죠? 461개의 파일을 사진 폴더에 다 옮기거나 저장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지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영역을 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를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를 눌러 놓고 Shift를 누르면서 Shift에서 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고자 하는 마지막 끝까지를 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 영역 전체가 지정이 됩니다. 이거를 드래그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 사진을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도 원하시는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지정하고 근데 요거는 제가 전화기에 남기고 싶다. 그럴 때는 건너뛰기로 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누릅니다. 하나를 지정을 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건너뛰어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다 지정이 그 영역 지정이 안 되는 거고 건너뛰어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 건너뛴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5개 파일이 지금 지정됐죠. 5개 파일을 옮기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기에 있는 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에 옮기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기억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키보드를 대신하는 마우스 연습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처럼 워드 프로그램을 열어 화면에 보이는 예문들을 키보드나 마우스로 다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 특성상 다들 입력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이번에는 입력하신 내용들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워드 프로그램 화면의 좌측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에서 이게 좀 보시면은 플로피 디스크 같이 생겼어요. 플로피 디스크 컴퓨터를 예전에 다뤄보신 분들은 이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되는 하드 디스크 그때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초기에는 다 여기다가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플로피 디스크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저장 또는 영어로 save라고 하는 이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면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는 창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 문서 폴더를 찾아 클릭하면 앞에서 배운 파일 탐색기에 문서 폴더가 열리면서 파일명이 하이라이트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위에 연습장이라고 쓰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이름을 선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파일 이름, 저는 이제 여기서 연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후 오른쪽 밑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이 파일이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파일 탐색기에 문서 폴더를 열어
연습장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파일 이름 앞에는 워드 프로그램 아이콘이 선행을 하고, 또 그 파일 이름 뒤에는 DOC 같은 확장자 또는 워드 프로그램의 약자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확장자가 안 보일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파일 탐색기에 보기 메뉴를 클릭하여 파일 확장명에 마크를 하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지금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보았고, 파일명 표기 요령을 확실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밖에 이 문서 폴더 말고 넷 폴더 같은 다른 폴더를 이미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시면은 그 폴더에 저장하셔도 됩니다. 폴더 만들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